발견하고 돌아온 항구 앞에 콜럼버스는 여기 출신이었고 여기서 출항을 해서 이곳으로 돌아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든 기념비가 되겠고요. 콜럼버스가 오른팔을 쭉 뻗어서 저쪽에 신대륙에 있다고 가리키고 있고 왼손에는 항해 지도가 항해 지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콜럼버스 기념비와 함께 이 람블라스 거리 뒤로 하시면서 몬주익 언덕으로 오르셔서요. 한국 분들에게 정말 관광 명소 아닌 명소가 된 황영조 기념비와 함께 올림픽을 했던 장소까지 관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는 산이라는 뜻이고 주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익은 유태인을 뜻하게 됩니다. 스페인으로 유입되던 유태인들이 바르셀로나에 유난히 많이 모여 살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이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살았었다고 하는데 그 유태인들의 처형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유태인 언덕으로 불리우는 곳이 올림픽을 했던 장소이자 황영조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몬주익 언덕으로 가시면서요. 오른쪽 왼쪽에 건축물을 보시면은 왼쪽에 건축물 16세기에 지어지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 권의 건물로 사용이 되는 건물과 함께 오른쪽의 건축물 16세기 후반에 지어졌을 때는 조선소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는 해양박물관으로 사용을 하는 건축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해발 200m 정도가 되는 유태인 언덕으로 불리우는 곳이 스페인이 4개의 왕국에서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을 하면서 정말 정신적으로까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국교를 가톨릭으로 삼고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는 무조건 배척을 했던 곳이 스페인이어서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에 유난히 많이 있었던 유태인들의 처형이 이루어졌고 그런 유태인들의 처형이 정말 숫자적으로 히틀러 못지않았던 학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유태인 언덕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태인 언덕은 세계적으로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몬주익 언덕 자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 연수받고 연습하는 사람들, 운전이 서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곳이 되겠고요. 또 바르셀로나 시내 안에 4군데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유난히 죽어서 묻히고 싶어하는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몬주익 언덕의 공동묘지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바르셀로나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바다의 모습까지 한눈에 보이는 이곳이야말로 바르셀로나 시민으로서 죽어서 묻혀야 될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묘지값이 가장 비싼 곳이자 바르셀로나 유명 인사들, 부자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이건 몬주익 언덕입니다. 몬주익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요. 항구와 함께 이 바다의 모습 보시면서 올라가시도록 하시겠고요. 바르셀로나 오늘 오전에 구엘공원과 함께 전망하셨는데요. 바르셀로나 도시의 모습이 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모습도 보시면서 올림픽을 했던 장소로 가시게 되십니다. 올림픽 주경기장과 함께 부경기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출신의 깔라트라바라는 엔지니어가 만든 통신탑이 있기 때문에 이 깔라트라바 탑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곳인데 그 당시 올림픽의 송수신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통신탑으로 지금도 통신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통신탑은 그냥 밋밋하게 통신탑이 아니라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조형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디자인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념이 될 만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반지의 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남녀가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듯이 전 세계가 올림픽을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와 함께 만들어진 통신탑을 중심으로 올림픽 부경기장 92년 초반에 지어진 이조자키라는 일본 건축가의 작품과 함께 올림픽 주경기장을 보시게 되시는데요. 주경기장이 굉장히 낡은 모습입니다. 1935년 초반에 지은 경기장을 확장 공사를 했다가 버려져 두었던 것을 확장 공사를 해서 주경기장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1936년의 올림픽이 바르셀로나로 유치가 됐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올림픽이 갑자기 베를린으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에 들어가면서 히틀러와 함께 마드리드가 아닌 두 번째 도시에서 올림픽을 하는 것을 막았고 또 이 스페인 독재 시대 때 유난히 억압을 받았던 곳이 이곳 바르셀로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올림픽을 갑자기 개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92년 올림픽, 이 사람들의 바램대로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가 먼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우리는 4년에 걸쳐서 올림픽을 준비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올림픽을 주경기장, 새로 지은 경기장이 아니라 35년의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황영조 기념비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이 베를린 올림픽과의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 바르셀로나, 한국과 카탈루니아 지방이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만든 기념비 옆에 황영조 기념비가 함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기도에서 가지고 온 그 두 개의 기념비를 보시게 되시는데요. 경기도 안성에서 사셨던 조병화 시인께서 쓰셨던 그 기념비와 함께, 시인께서 쓰신 글귀와 함께 만들어진 기념비와 그 옆에 황영조 기념비가 함께 제작이 2001년에 되면서 한국 분들에게는 꼭 다녀가셔야 하시는 관광 코스가 된 것입니다. 황영조 기념비를 세우는데 동의를 했던 이유는 한국도 바르셀로나도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을 공통적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치유를 했다라는 의미와 함께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와 함께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안겨주었다면,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태극기와 함께 따면서 그 아픔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치유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던 아픔을 92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또 이 사람들의 바램대로 첫 번째로 이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에서 먼저 개최를 하면서 그 아픔을 치유를 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아픔을 공통적으로 치유를 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기념비가 황영조 기념비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사람들도 이곳에 이런 기념비가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우리만 알고 있는 두 개의 기념비와 함께 올림픽을 했던 장소까지 관람하신 후에 내려가실 때 죽음의 언덕을 따라서 모든 마라톤 선수들이 힘들게 뛰어 올라왔다고 하는 그 언덕을 따라서 내려가시게 되십니다. 그 언덕과 함께 내려가시면서 올라오실 때는 바다와 함께 올라오셨는데요. 내려가시면서는 스페인 광장과 함께 1929년 세계만국 박람회를 했던 장소와 함께 보시면서 내려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올림픽을 했던 장소, 주경기장에 바르셀로나 빗자와 함께 디자인이 된 성화대, 한국분들이 또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성화는 장애인이 활을 쏴서 성화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주경기장 안에 내부에 특별히 볼 건 없지만 한국분들이 사진 촬영하시는 코스가 황영조 선수가 힘들게 뛰어 들어왔다고 하는 그 문과 함께 사진 촬영하시기 때문에요. 올림픽 주경기장 외관과 함께 내부의 모습, 또 부경기장 깔라트라바가 제작을 한 통신탑까지 올림픽을 했던 장소와 함께 황영조 기념비까지 관람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황영조 기념비 앞에는 잔디밭이 움푹 패인 곳이 두 곳이 보여서 사진 촬영하는 장소가 어디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이니까요. 이 황영조 기념비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하시면서 올림픽을 했던 장소, 또 바르셀로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인지도 함께 보신 후에 스페인 광장 통과하셔서 내려가셔서 파세이츠 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그라시아 산책거리와 함께 바르셀로나 샹젤리제 거리로 불리는 거리와 함께 까자밀라 밀라의 집 가우디의 1912년의 작품 외관 관람까지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몬주이 건덕 올림픽 주경기장. (1956년) 오!
낡은 경기장을 비추는 게 1935년에 경기장을 확장 공사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시계 전광판 밑에 보이는 문이 황영조 선수가 뛰어 들어온 문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사진 촬영하시는 장소로 주로 사용을 하시는 곳입니다. 황영조 선수는 이제 내려가시면서 보시게 되실 이 거리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경기장을 한 바퀴 쭉 돌아서 저 문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이 내리막길인데요. 그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독일 선수를 제치고 일본 선수를 제치면서 저 문을 통과하면서까지 선두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획득을 해서 그런지 모든 힘을 다해서 뛰어들어가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기절을 해서 아직까지도 한국 교민분들이 소주 한잔 하시며 항상 대화거리로 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황영 선수의 기절 사건이 되겠고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목에다 자신의 국기를 감고 한 바퀴 뛸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그거를 못해서 아쉬우셨다는 게 한국 분들의 큰 대화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경기장 뭐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사진 촬영하시고요. 올림픽을 했던 장소 보시도록 이제 반대쪽으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 사진 촬영하시고요. 촬영 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셔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화장실이 여기 오른쪽 지하에 있으니까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공동묘지래요. 얘가 카탈루냐 기 색깔로 바뀌는 기둥들이고, 되실까요? 황영조 선수와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의 인기 코스 몽주이 건덕의 황영조 기념비입니다. 몽주이 주경기장이고요. 저기가 그 유명한 성신탑이고, 한국인들만 사진 찍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기념비입니다.